오늘 감정평가 원가법 할 차례죠. 네. 오늘 제가 중요한 거 한다고 결석하지 말라 그랬는데 좀 빠지신 분들이 보이시네요. 자, 우리 교재는 488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3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죠. 3방식이라는 거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죠? 네. 각 방식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까?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까? 가액. 원가잖아. 원가, 가액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원가법은 일단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 가액 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임대료 구하는 건 적산법이었어요. 적산법. 네. 자,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488페이지 거기 회색 박스 보세요. 거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보이세요? 네. 이거 별표합니다. 자, 이제 먼저 원가법이란 이렇게 나오네요.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한다고 돼 있어요? 감가수정, 가로 하시든지 줄을 치시든지 하세요.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한다? 가액을 구합니다. 가액 동그라미하고 별표. 거기를 임대료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줄을 친다든지 특히 제가 괄호 얘기할 때 있잖아요. 괄호 하세요. 이 말은 다른 글자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 부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 적산법 볼게요. 아직 좀 이따 하겠지만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이율 괄호 다른 글자 바꿀 수 있어요.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비를 더하여 가로하세요. 공제하여 차감하여로 바꿀 수 있어요. 더하여 대상 물건에 뭐를 산정한다? 임대료 가로하세요. 가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게 1번과 2번이 원가 방식이죠. 1번은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고 2번은 임대료 구하는 적산법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두 개가 다 원가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원가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험은 가액 구하는 걸 훨씬 많이 물어봐요. 가액 구하는 거를 임대료보다. 자, 그러면 자, 원가법. 자, 원가법은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가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산가액이라고 불러요. 적산가액.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뭐라고 부른다? 적산가액 또는 적산가격 그래도 괜찮아요. 적산가액. 이걸 그 다른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복성가액이라고도 불러요. 적산가액이나 복성가액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적산가액 원가법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원가법이란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럼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산가액 관한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요. 이 감가 누계액을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공식은 기억을 해놔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3방식에 있는 가액 구하는 방법들을 공부할 거거든요. 각 방식마다 가액 구하는 방법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계산 문제가 2문제가량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기억해놔야만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적산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이 과연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중고차. 네. 중고차가 하나 있어. 중고차가. 이 차가 지금 생산된 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차값을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라고 얼마 정도 계산할래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 차 가격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 값을 갖다가 나름대로 얼마 정도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맞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 볼래요? 원가법이라는 것은 접근 비용성 원리라고 그랬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 원리라고 그랬잖아. 비용성 원리. 지난주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비용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용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 힌트. 비용 관점에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틀릴까봐. 틀리면 어때? 자, 이 차하고 똑같은 새 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 차. 자, 이게 지금 그랜저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랜저. 자, 그랜저 새 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나오는 가격.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새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야. 새 차 생산 비용. 판매 가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비용이라 그랬잖아, 아까. 우리 비용성이거든요. 생산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새 차 생산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이라 그래보자. 2천만 원. 네? 자, 그러면 이 차는 지금 지난 지 5년 됐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2천만 원 줄 수 있어요? 이 차 2천만 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은 가치를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불러? 감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1년에 얼마씩 감가시키고 싶어? 사람마다, 네? 150 정도. 150이요? 좋습니다. 150 할게요. 그러면 1년에 매년 150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몇 년 지났어, 지금? 5년 지났잖아. 그럼 곱하기 5 해야 되겠지? 그럼 750만 원이네요. 그럼 이 차 얼마란 얘기야? 1250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원가법입니다. 딴 게 원가법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야, 이거. 자, 그럼 이걸 우리 부동산에 적용해 보자고요. 부동산에다가. 자,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학원 건물. 우리 학원 건물이야. 감정평가사가 이거를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래. 그럼 이 건물을 대상부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은 새 건물이다, 중고 건물이다. 중고 건물이거든요. 중고거든, 중고. 새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원가법은 아까 제가 이 자동차가 얼마입니까? 평가할 때 이걸 가지고 했습니까? 새 차를 가지고 했습니까? 새 차. 그러면 이 건물하고 똑같은 새 건물을 짓는다 해보자. 새 건물. 이거하고 똑같은 새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축 비용. 이 신축 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조달원가라고 불러요. 재조달원가. 이해되세요? 이걸 재조달원가로 부른다고. 새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럼 이제 이 건물 지은 지 몇 년 지났다고? 5년. 그럼 뭐 해야 돼? 감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이 감가액은 교수님 말만 듣고 제가 15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이 감가액을 구하는 게 좀 객관적이고 계산이 필요해, 안 필요해? 계산이 필요하지. 그러면 감가액 구하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잖아, 지금. 감가액 구하는 거 안 중요해? 중요해. 중요하지. 감가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평가액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출제자는 감가액 계산 문제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당연히 물어보지.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재조달원가 구하는 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봐요.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지금. 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건 결국 재조달원가 구할 줄 알고 감가 누계액 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감가 누계액이 뭔데?
감가액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아까 감가액이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부를까? 이게 감가 누계액이야,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감가 누계액이라는 거는 감가액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감가액이 쌓여 있는 거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감가액 알아야지. 감가액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감가액을 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감가액은 만약에 이 재조달원가가 10억이라 그래 볼게요. 지금 새로 짓는다면 얼마 들어간다고? 10억이 들어. 그런데 이 건물에 수명이 있어, 수명. 이 수명을 내용연수라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린 설명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돼 있어야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 설명은 오늘로서 끝. 계속 할 게 아니다. 이 시간 얼마나 할애하고 있노. 자, 수명이 지금 만약에 이 수명이 20년이라 그래 보겠습니다. 20년.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감가해 나가야 되는 거야. 똑같은 금액으로. 이거를 정액법이라 그래. 정액법. 감가액이 일정하다. 그러면 20년 동안 10억을 가지고 감가해야 되니까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되겠어요? 10억 나누기 20년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은 10억에다가 20년을 나누면 된다. 그럼 5천만 원 나오겠네. 2를 나누면 5억이니까 20 나누면 5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이라고. 근데 이 건물 지금 지은 지 몇 년 지났어? 자, 매년 감가액이 5천만 원 구했어요. 근데 지금 건물 몇 년 경과했다고? 5년, 어디 가버렸노? 내가 말씀만 드리고 왔는데. 몇 년 지났다는 얘기 안 했나요? 5년 지났다 해볼게. 5년이 경과됐어, 지금 이 건물. 지은 지 5년. 그러면은 매년 감가액이 5천만 원이니까 감가 누계액은 얼마일까요? 2억 5천이지. 맞아요? 지금 2억 5천만 원이 가치가 감가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아까 재조달원가 지금 새로 만들면 얼만데? 10억인데 얼마가 감가가 돼버렸다고? 그래요. 2억 5천만 원이 날라가 버렸어. 5년 동안 가치가. 그럼 이 건물 얼마라는 겁니까? 7억 5천만 원이다. 이게 적산가액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물어보는 게 뭐냐? 적산가액 구하세요. 이거 물어볼 수 있죠. 재조달원가를 구하세요.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감가 누계액을 묻든지 감가액을 묻든지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가 누계액은 감가액 구해가지고 곱하기 경과연수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구조를 잘 알아두세요. 이 구조를.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볼게요. 이제 이론적인 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거. 자, 밑에 원가법 공식 보세요.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고 돼 있죠. 이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이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감가수정. 제가 여기 감가 누계액을 감가수정액이라고도 적어놨죠. 감가수정액하고 감가수정은 달라요. 감가수정은 뭐냐면 저 재조달원가는 새 건물 가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중고 건물 가격이잖아요. 새 건물 가격을 중고 건물 가격으로 수정해주는 그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수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이것도 미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94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여기 감가수정 나오죠. 회색 박스 별표입니다. 지금 우리 3방식에서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다 알아야 돼요. 이 회색 박스 자체가 이론으로 나와요. 글자 바꿔가지고. 자, 감가수정제 읽어보겠습니다.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뺍니까? 더합니까? 뺀다고 되어 있잖아. 감액, 가로. 정액 그러면 안 돼. 재조달원가에서 이제 빼야 되는 거야. 빼는 과정이에요.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을 때 줄칩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감가도 들어가네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가산한다, 공제한다. 공제, 괄호, 글자 바꿀 수 있어. 공제하여. 무슨 시점? 우리는 항상 시점은 기준 시점이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점 나오면 다 기준 시점이라 그랬죠.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시점은 다 기준 시점이야. 뭐 현재 시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가액도 가로. 어차피 감가수정은 원가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적산법에는 감가수정이라는 말 없어요. 원가법이면 감가수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야.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거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감정평가 하나도 안 어려워. 겁을 냈어 그래. 지금 제 설명은 이해됩니까 이거? 설명 아주 쉽게 해주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명서 별로 없어. 아 진짜.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이제 교재 488인데요. 아까 공식 제가 말씀드렸고 우측 보겠습니다. 우측 보시면 그 동그라미 이번에 적용 대상 한번 봐보세요. 적용 대상. 자 원가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 원가법이라는 걸 보니까 자 이 물건을 감정평가해 주세요. 이 자동차를 감정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하고 똑같은 새 거를 만드는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감가를 해서 이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게 지금 원가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감가를 할 수 없는 자산 있잖아. 감가가 안 되는 자산. 그걸 우리가 비상각 자산이라 그래요. 감가를 할 수 없는 자산. 자, 그런 물건들은 원가법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지. 그러면 감가를 할 수 없는 비상각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토지거든.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게 뭐 영속성이었잖아요. 영속성이었죠. 그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 토지는 못 써요. 원가법에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다.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적용 대상 봅니다. 적용 대상에 보면 상각 자산이 기본적으로 된단 말이야. 상각 자산이. 그러나 비상각성 자산은 안 된다. 그래서 디귿 봅니다. 디귿 별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생산도 곤란하고 감가도 안 되잖아요. 토지는 만들 수도 없죠. 토지는 이거 봐봐. 중고차를 새로 만든다면 이랬는데 토지는 새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만들 수도 없고 감가도 안 되잖아. 그래서 토지는 원가법이 안 돼.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 뒤에 거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줄칠게요. 예외적으로 조성지. 조성지가 뭐예요?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재생산도 가능하고 감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간 돈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성지와 매립지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 기억해 두고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자, 489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재조달원가라는 게 나와요. 재조달원가. 자, 재조달원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 줄쳐야 돼요. 줄치고 별표하세요.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신축비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을 딱 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의 신축원가다.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기준 시점이에요. 신축 시점 그러면 안 돼요. 현재 시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안 된다.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읽을 때 항상 시점은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언젠데요? 어제? 엊그제?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기준 시점은. 자, 그리고요. 자, 이 건물하고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조달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건물을 짓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짓는 거, 자가건설이라 그래. 남한테 맡기는 거, 도급기준이에요. 이 제조달원가는 무조건 도급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라고요? 도급기준입니다. 도급기준. 이 건물을 내가 직접 지은 건물이더라도 도급기준을 해야 돼. 무조건 도급기준이야. 그냥 도급기준. 그럼 도급기준이라는 거는 남한테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조달원가 아까 제가 10억이라 그랬는데 이 10억에는 이 건물을 지어준 사람의 이익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 도급기준이라는 거는 그 일을 해준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오케이. 이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니은에 제조달원가 니은에 도급건설에 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무조건 도급기준이야. 도급기준. 그 셋째 줄 보세요.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 수급인의 이윤 포함 이런 것들 줄 쳐놓으면 돼. 나머지는 줄 치지 마.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제조달원가의 종류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네네. 이 제조달원가의 종류는 자,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예전에는 시험에 한 번씩 냈어요. 예전에. 자, 그게 무슨 원가 있어? 복제원가 또 그래요. 자, 복제원가가 뭘까? 복제원가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 복제인간 생각하면 되거든요. 복제인간은 이 건물하고 똑같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똑같이. 그걸 물리적으로 똑같다 그래. 생김새도 똑같고 원자재도 똑같고 말 그대로 진짜 똑같은 거야. 그걸 뭐라 부른다? 복제원가. 즉 복제원가는 대상 부동산하고 물리적으로 똑같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복제원가 보시면 물리적 측면의 동일성 보이세요? 물리적 측면에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치원가는 뭐냐? 기능면에서 이 건물하고 기능면에서 효용면에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체원가는 무슨 면에서 동일성이다? 효용이나 기능면에서 똑같은 거야. 효용이나 기능면에서. 그렇게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 복제원가는 이 대상 부동산이 오래된 물건일 때, 오래된 부동산일 때 복제원가를 쓰는 게 좋을까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할 때 복제원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 안 된 거,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거는 이거하고 똑같이 드는데 만드는 비용 얼마?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만약 옆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지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대. 그러면 이 건물을 지금 감정평가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조달원가 구해야 되지? 그럼 제조달원가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는 복제원가, 기능면에서 똑같이 만드는 거는 대체원가. 근데 이거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공사원가 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만드는데 10억 들었대. 수급인 이윤까지 포함해서. 그럼 지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조달원가는 복제원가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일 때는 복제원가를 쓰는 게 유리하고, 오래된 건물이야. 지은 20년 됐어. 그러면 20년 된 건물에 원자재 가격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원자재가 생산도 안 돼. 똑같이 만들지도 못해. 그럼 그때는 뭘 쓰는 게 좋다? 대체원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건물은 복제원가, 오래된 건물은 대체원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가는 전에 제가 감가 종류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런데 대치원가라는 거는 기능면에서 똑같이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은 벌써 기능적 감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대치원가를, 그러니까 제조달원가를 대치원가로 썼다는 얘기는 벌써 기능면에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가 벌써 이미 되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래서 대치원가를 제조달원가 쓸 때는 그 밑에 대치원가의 동그라미 4번 별표하세요. 제조달원가의 종류에서 시험에 물어본다면 4번이 어렵거든요. 기능적 감가는 불고리, 이거 줄칩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자, 제조달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가 있다. 복제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든다. 물리적.
대치원가는 기능과 효용면, 새 건물은 복조원가, 복제원가, 오래된 건물은 대치원가,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 안 해도 돼. 설명한 거야. 내가 나중에 시험 임박하면 또 얘기해 줄게요. 지금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이거 기억하라고. 이게 시험에 잘 안 내. 잘 안 내.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혹시나 나와가지고 요거도 먹을까 봐 말씀 잘못 드리는 거야. 보험이야, 보험. 보험 들어놓은 거야. 나올 가능성 희박해. 여기서 나와. 제가 지금 중요하다 체크해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되고. 나머지 거 안 봐. 안 봅니다. 다 넘어가. 다 넘어가. 그럼 이제 우리는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를 해봐야 돼. 자, 그러면요. 493. 그래도 우리 책은 좋은 게 문제가 있어요. 책에.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찾았어요? 다음 건물에 제곱미터당 뭘 구하래요? 그래, 이제 당연히 제조다론가 구하는지 물어보지. 제조다론가 구할 줄 아는지 물어본다니까요. 자, 제조다론가는 무슨 시점이라 그랬어요? 기준 시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한 번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우리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를 잘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묻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가장 기본. 아니, 그 파악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수두룩-뻑뻑해. 뭘 묻는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 글자 읽는다고 해서 안 게 아니에요. 무엇을 묻는지를 몰라요. 자, 무엇을 묻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을 묻는지를 알았다면 그거를 찾는 방법을 항상 기계적으로 연습해 있어야 돼요. 딱 그거 물어보면 이거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럼 이게 어려우냐? 안 어려워. 한 3번, 4번만 연습하면 되게 돼 있어요. 자, 제조다론가 묻는 건데요. 20년 전 준공된 건물이 있다. 20년 전에 준공했대.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나오네. 맞아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해가지고 합치니까 3억 3천이고 그 밑에 개발업자 이윤이 7천만 원 돼 있죠. 그러면 출제자가 첫 번째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업자의 이윤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지. 포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 도구 기준이라 그랬거든. 이게 1단계야. 이게 첫 번째 고비야. 그러면은 20년 전 공사비에 3억 3천을 써야 될까? 4억을 써야 될까? 4억을 써야 되겠죠. 맞아요? 자, 20년 전에 즉 4억이라는 공사비가 들었단 말이야. 우리 지금 뭐 구해야 돼요? 제조다론가. 제조다론가. 제조다론가는 무슨 시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는, 이 출제 교수는 이 4억을 가지고 바로 제조다론가를 하면 안 된다. 이걸 아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4억 그래가지고 제곱미터당 제조다론가라고 그랬죠. 지금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거는 전체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수험생은 4억 나누기 대지 면적 500이고 연면적 1450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제곱미터당이라 했으니까 나눌 때는 500으로 나눠야 될까요? 1450으로 나눠야 될까요? 1450.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물 바닥 면적 합계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공부 잘 안 된 사람은 4억이구나. 4억 나누기 1450 해가지고 답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급인의 이윤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3억 3천에다가 1450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말짱 꽝이지. 내년에 봐요. 이 사람들은 올해 탈락이야. 내년에 봐야. 자,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 시점으로 조정을 해야 돼. 이건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4억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무슨 시점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래, 이거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물가 변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료에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자료에. 그거 보니까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눈치상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45% 올랐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비용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100분의 145 이렇게 하면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제조다론가는 4억 곱하기 100분의 145. 빠른 사람은 1.45 곱할 거고,
맞아요? 이게 지금 제조달원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제곱미터당 제조달원가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나누기 1450을 해야지. 맞습니까? 그럼 계산기 들고 4억 곱하기 1.45 나누기 1450 하면 이게 출제위원이 배려잖아. 이게 똑같이 만들어줘서 약분 되게끔 40만 원 나오겠네. 있죠? 다음 몇 번이다? 4번.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어렵노? 숫자 다 줘놨는데 지금. 숫자 다 줘놨는데. 그럼 이걸 평소에 5번 정도 본 사람은요. 보자마자 4억이네? 100하고 145 줘놨네? 4억 곱하기 1.45 1450이구나. 나누기 1450 이렇게 바로 돼버린 거죠. 식처럼 3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대충 보고 간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조달원가는 원가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자, 넘깁니다. 자, 이제 감가수정이에요. 자, 감가수정은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는 이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원가법에 있어서 핵심이죠. 원가법의 핵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가수정에서 문제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출제자가. 자, 그래서 감가수정. 아까 회색 박스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니까 감가 종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있네요.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드렸잖아요. 통과. 자, 그러면 감가 수정할 때는 경제적 감가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감가 수정할 때 경제적 감가 인정해요, 안 해요? 아까 줄체라고 그랬다. 위에 줄체는 감 읽어봐봐. 회색 박스에. 회색 박스 줄체도 있을 거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줄체도 있나요? 그래, 그럼 다시. 감가 수정할 때는 경제적 감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해. 인정하잖아. 감가 수정할 때는 경제적 감가 인정합니다. 줄치고도 모르죠.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줄치라고 줄만 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읽으면서 쳐야지. 내가 줄을 쳐라 할 때는 그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한데도 그냥 줄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한 100명이 운동장에 있어. 100명이. 저기서 폭탄 날라온대. 폭탄 날라와요. 100명 중에 폭탄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지 할 일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떠들고 있잖아. 막 딴짓하고 그래. 그 사람 죽는 거야. 폭탄 날라옵니다. 근데 폭탄 날라온다고? 앞에 연사가 있었거든. 그 100명을 이끄는 리더가 있었단 말이야. 리더가 폭탄 날라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딱 눈 뚫어지게 보고 있는 사람은 도망가지. 근데 그 앞에 있는 연사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옆에 사람하고 장난치고 핸드폰 보고 있고 이 사람 폭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줄을 치라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줄을 치면서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줄 치는 거 읽을 때 빨리 안 읽습니다. 천천히 읽는다니까요. 동그라미 하세요. 가로 하세요.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라고. 집에 가면 안 보잖아. 줄 칠 때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가 수정할 때는 경제적 감가 인정합니다.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의 차이점이라고 있나요?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론적인 거거든. 이론적인 거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감정평가 예전에는 이론 문제를 많이 냈지만 최근에는 실무 중심의 감정평가 규칙 위주로 많이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가상각 이런 거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감가상각은 뭐냐면 기업회계에서 하는 거야. 감가상각은 어디서 한다고? 기업회계. 우리 감가수정은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감가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감가상각. 자,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샀어요. 100억 주고 샀어. 그래서 격리 직원이 건물 100억, 건물 구입 비용 100억 이래가지고 100억을 올해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렸어. 100억을 전부 다. 격리 직원이. 그 격리를 모르는 직원이지. 사실은. 그럼 그 회사가 보세요. 올해 순이익 매출이 50억이거든. 올해 매출 50억 났어. 근데 건물 구입 비용 얼마 계산했어요?
그럼 그 회사는 올해 적자 50억이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지금. 근데 이 건물이라는 거는 그럼 오래 쓰고 싹 없어져 버립니까? 계속 존재합니까?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수익 비용 대응과 이 수익과 비용 자체를 그 기간 동안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건물 지금 100억은 지금 사가지고 계속 있을 텐데 올해 한 해 만에 100억을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10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의 수명 동안, 만약 건물이 만약에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이 5억이 되나? 5억씩 이렇게 매년 감가를 해줘야 돼. 그게 감가상각이야. 감가수정하고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감가수정은 왜 합니까?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는 새 건물이다, 낡은 건물이다. 새 건물.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되는 물건은 새 건물이다, 낡은 건물이다. 낡은 건물이거든요. 낡은 건물을 감정평가하는데 새 건물인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조정하잖아요. 이게 감가수정. 감가상각은 기업에서 건물을 구입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이 비용을 나눠서 해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목적은 비용 배분이야. 감가상각의 목적은 뭐라고? 비용 배분. 감가수정의 목적은 재조달원가의 적정화. 목적이 달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감가수정의 목적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제 말이 더 좋다. 재조달원가의 적정화. 감가수정의 목적은 재조달원가의 적정화 작업이에요. 적정화. 재조달원가의 적정화. 왜냐하면 재조달원가는 신축 비용이고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되는 대상 부동산은 낡은 건물이고 그걸 적정화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감가상각의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비용 배분.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걸 딱 이해하면 지금 이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해. 자, 기업회계에서 이제 감가상각합니다. 경리 직원이 이 건물 얼마 주고 샀다고? 100억. 이 건물의 수명이 20년이야. 그럼 1년에 5억씩 감가하면 돼? 그럼 딴짓 하지 말라는 거야. 딴짓 하면 안 돼. 만약에 경제적 감가가 일어났어. 있잖아요. 우리 건물이 요즘 우리 동네 자체가 쇠퇴되는 바람에 경제적 감가가 1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경리 직원이 경제적 감가 1억 적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은 총 101억이 감가가 되게 돼 있어. 10억씩도 감가돼야 되지만 그 1억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01억이 감가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구입한 비용 100억 가지고 그냥 나누면 되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서 경제적 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가수정을 인정한다? 감가상각 인정 안 한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재 보세요. 감가수정은요. 3번 보세요. 3번.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감가상각에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인정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많이 물어봤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명 얘기했죠. 수명. 여기 내용연수.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감가라는 거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하는 거거든요. 내용연수 동안.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도 있고요. 기능적 내용연수도 있고요. 물리적 내용연수도 있고 많아요. 자, 그런데 감가상각은 이 건물이 과연 수명이 어느 정도 기본이 물리적 내용연수란 말입니다. 또는 법적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기능적 많아요. 근데 감가상각은 아까 비용 배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회사가 야, 올해는 우리가 수익이 많이 안 나.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어. 그럼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감가를 적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연수를 어떻게 많이 해버린단 말이야. 또는 비용을 좀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연수를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감가상각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니까. 감가상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기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많아.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내용연수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걸 가만히 두고 볼까 안 두고 볼까? 안 두고 보지. 그래서 내용연수는 법적 내용연수 써야 돼. 기업에게 내용연수는 뭘 써야 된다?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건물 20년 이렇게 딱 정해놨다니까. 그런데 우리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 씁니다. 내용연수가 달라. 그래서 감가수정은 무슨 내용연수다?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은요? 법적 내용연수. 네. 이런 것들도 예전에 다 나왔던 것들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가수정은 전부 경제적이야.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감가 인정. 자, 그 다음에 감가수정의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별표합니다. 이것도. 2, 3, 4가 중요하거든요. 2, 3, 4. 자, 관찰감가라고 있어요. 관찰감가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벽에 금이 갔구나. 500만 원 감가. 이게 관찰감가야.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관찰감가 인정할까요? 안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감가 인정해줘요. 그래서 감가수정, 관찰감가 인정한다. 감가상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좀 이것까지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그라미 6번 한번 볼게요. 자, 감가상각 보세요. 자, 감가상각과 격리 직원이 100억 건물 100억 주고 샀잖아요. 자, 근데 건물이 한 3년 있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3년 동안 감가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30억 감가했거든. 그럼 70억 남았잖아. 70억을 감가해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럼 기업에게 감가상각은 계속 해야 될까? 거기서 수도할까? 계속 해야 돼. 남은 70억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감가상각은 건물의 존재 여부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구입한 100억을 비용 떨어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감가상각은 멸실자산에도 해. 멸실자산이 뭐냐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가수정은요, 건물이 없는데 무슨 감가수정을 합니까? 그래서 감가수정은 현존하는 자산에만 하는 거야. 맞아요? 자, 6번 보세요. 감가수정,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감가상각은 멸실된 자산에도 상각은 계속돼야 된다. 건물이 있든 없든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건 기업의 비용 배분이구나. 비용 배분이구나. 그럼 비용 배분할 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법으로 정한 내용문서를 써야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세태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회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 인정 안 하는구나. 건물이 없어졌더라도 계속 해야 되겠구나. 비용을 떨어내야 되니까. 이런 관점을 기억해 두시면 질문 자체에 대답할 수 있어요. 일일이 다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게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경제적 내용연수 써야 되고 감가도 경제적 감가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없는 물건 무슨 감정평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존 자산에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봤고요. 그 밑에 감가수정 방법 보이세요? 찾습니까? 네. 여기 별표 하나 합니다. 이 감가수정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법, 간접법. 이 직접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직접법은 내가 감정평가해야 되는 이 부동산에 바로 직접 감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하는 거야. 이 건물에서의 감가를 구하는 게 직접법. 간접법은 뭐냐면 옆 건물에 가가지고 여기 감가가 어느 정도 되지? 한 500만 원 되겠네? 그럼 우리도 500만 원. 이게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이라는 거는요, 다른 데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간접법 뭐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내가 치킨집을 하거든? 내가 앞으로 치킨집을 할 거야. 그럼 우리 치킨집에서 한 달에 얼마 팔지를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장부 갖고 와. 장부. 우리 가게 장부. 우리 가게 장부 갖고 가지고 매출 구해보고 비용 구해가지고 이익 구했어. 이건 직접법. 간접법은 옆에 가게 장부 갖고 와봐. 우리하고 비슷한 가게 있잖아. 우리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평수도 비슷하고 직원도 똑같고 하는 그런 가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에 가가지고 장부 갖고 와가지고 계산해봐. 그래서 다른 집에 보니까 이익이 1000만 원이래. 그럼 우리도 한 1000만 원 되겠네. 이거는 간접법이에요.
학계론에서 간접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요. 간접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서 구해왔다? 딴 데 가서 구했다. 딴 데 가서 구했다. 그럼 딴 데 가서 구해도 되나? 그걸 우리가 그게 배운 가격 원칙 중에 뭐 하나 있는데 그게 대체 원칙이거든요. 비슷한 거 영향을 받는다. 딴 거를 써도 된다.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3방식에는 전부 대체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직접법, 간접법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 간접법 그러면 다른 데서 구해왔다. 다른 데서 구해왔다. 잊어먹지 마세요. 이게 간접법의 뜻이에요. 그러면 직접법은 또 보면 다시 둘로 나누거든요. 내용 연수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내용 연수를 이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49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직접법, 간접법 나와 있죠? 거기 1번에 보면 직접법 1번 보면 내용연수법 돼 있잖아요. 줄 치세요. 내용연수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 세 가지는 내용연수 가지고 하는 거야. 무슨 내용연수일까? 무슨 내용연수일까? 경제적 내용연수. 무슨 내용연수? 앞에 얘기했잖아. 감가수정의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경제적 내용연수인 거예요. 감가수정에서 내용연수 나오면 전부 경제적 내용연수야. 시점 나온다. 무슨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준 시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관찰감각법 보이세요? 관찰감각법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관찰감각 어떻게 하는 거라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내용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내용연수, 관찰감각법은 내용연수가 아니야. 그래서 관찰감각법은 내용연수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됐나요? 여기는 지금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간접법입니다. 자, 간접법 보면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돼 있죠? 그 줄치고 별표한 게 하세요. 그건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그럼 시장추출법 어떻게 하는 건데요? 몰라도 돼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안 물어봐요. 하여튼 그 간접법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시험 예전에 나온 적 있단 말이야.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 중에 간접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냅니다. 관찰감가법은 직접법이죠. 관찰감가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이 건물에 벽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 옆에 건물 가가지고 벽에 금 간 거 보고 옆 건물에 가서 야 벽에 금 갔다. 야 우리 건물 500만 원 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 우리 건물을 관찰하고 감가를 해야지. 옆 건물 가가지고 관찰하고 우리 건물에서 빼면 안 되죠. 그 관찰감가법은 당연히 직접법이에요. 당연히 직접법이다. 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보세요. 자, 정액법 한번 볼게요. 정액법. 정액법 이름을 가만히 봐봐봐. 정액법이라는 거는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거거든. 정액법 뭐라고요? 감가액이 일정해. 줄 쳐야 돼. 감가액이 일정한 거야. 자, 우리 교재 봅니다. A번 정액법에 하나 둘 셋 넷 보면 매년 감가액 일정 보이세요? 네. 굵은 글씨로 적어놨잖아요. 줄 쳐야 돼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정률법은 뭘 것 같아요? 감가율이 일정한 거예요. 정액법은 감가율이 일정해요. 자, 그러면 정액법은 감가액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이 말은 내용 연수 동안 똑같이 감가하는 거야. 아까 이거 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이 건물 10억짜리인데 내용 연수하고 20년 하니까 5천만 원씩 감가했죠? 그게 정액법이야. 똑같이 감가하는 거예요. 내용 연수 동안. 무슨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박스 한번 보세요.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 맨 뒤에 재조달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경제적 내용 연수 보이세요? 그 식을 괄호를 딱 해놓으세요. 나중에 계산문제 풀 때 쓸 거예요. 거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원가 빼기 잔존가치 있죠? 그 식이 매년 감가액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감가 누계액은 뭐예요?
매년 감가액에다 뭐 곱하면 돼? 경과년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률법 한번 볼게요. 정률법은 감가율이 일정하거든요. 그럼 감가액은 일정하지 않겠네? 맞아? 정률법은 처음에 감가를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초기에 감가를 많이 하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를 적게 하는 거예요. 기계 같은 경우 이렇게 기계. 자, 우리 세기계 사잖아요. 그럼 처음에 많이 돌리죠. 자,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자전거 하나 사줬어. 처음에 밤새도록 타고 다니지. 맞습니까? 그런데 한 달 지나면 시들해지잖아. 맞아. 그래서 처음에 많이 이용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감가 많이 해주는 거야. 그 정률법은 처음에 감가를 많이 하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그 정률법 밑에 보세요. 초기에 많이 감가 이런 말 보입니까? 그래서 감가액은 매년 감소한다고 돼 있죠. 매년 감가액 감소 보이세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 감소. 초기에 많이 감가. 그래서 뒤로 가면 감가가 작아. 그래서 얘는 체감법이라고도 그래. 체감법. 줄어든다고요. 일정하면 정액이고 줄어들면 체감이야. 정액법은 일정한 거고 감가액이, 정률법은 감가액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기본이잖아요. 자, 그 다음 상환기금법 있네. 상환기금법 뭔지 몰라도 된다. 거기 뭐 복리이자라는 글자 있습니까? 복리로 이자 보이세요? 그 줄 치세요. 줄 치고 별표. 복리이자 이런 말 나오면 상환기금법이야. 기금, 저금하는 거 비슷하잖아. 그래서 복리이자 나오면 뭐라고요? 상환기금. 다음이 설명하는 감가수정 방법은 이랬는데 복리이자라는 글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상환기금법이에요. 상환기금법이라고도 그러고 감채기금법이라고도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론에 나올 수 있는 거 설명드렸어요. 이론에 나올 수 있는 거. 제조다름가가 뭡니까? 기준 시점의 신축원가다. 도급 기준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조다름가의 종류는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다. 복제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다. 새 건물. 대치원가는 기능과 효용면에서 똑같다. 오래된 물건. 그리고 기능적 감가하면 안 돼. 이 얘기했어요. 제조다름가 끝. 자, 이제 감가 누계, 감가 수정에 대한 감입니다. 감가 수정이라는 거는 경제적 감가도 해준다고 그랬죠. 감가상각과 감가 수정의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감가 수정 방법 이런 게 있네. 직접법과 간접법. 정액법,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률법은 감가액이 줄어든다. 상환기금법, 이자. 간접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법에서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잘 안 된다, 최근에는. 잘 안 된단 말이야.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 원가법이 뭐였어요? 원가법이란 제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라 그랬죠? 제조달원가에 뭘 한다고? 감가 수정을 하여 뭐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 글자 말고 다른 글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규칙에 있는 내용은 글자 바꾸면 안 돼.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적산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